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3,100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막판에 낙폭을 키운 것인데요. 하락폭은 1%를 넘어서더니 폐장 직전 1.25%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3,086.6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1.50% 파란불로 마감 지으면서 코스닥 지수도 1.26% 하락한 967.4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내일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 붉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해외 증시가 전체적으로 파란불로 마감 지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출연하시는 만큼 굉장히 귀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실전 매매 기법 그리고 선물 매매 기법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폰을 여시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비법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 뵐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파란색 옷을 보통은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좀 붉은 옷을 입고 왔어요. 증시가 빠지니까 저야 뭐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니까 하락은 하면은 하락 방향으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만 시장이 망가지면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오래 안 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옷을 좀 바꿔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보는 것들이 부족하다 하시면 오늘 장자방의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밑에 자막 나가잖아요. 예,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는 강의 자료 오늘 다 올려드릴게요. 예, 노란톡방에 오시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핵심만 진행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톡방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하는 동안에 톡 안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시황이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달아봤습니다. 시황은 어떤 사람은 방향성,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말하는 방향성을 시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대응 전략을 말하는 걸 시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준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장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기준으로 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올라가야 올라간 것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내려가야 빠진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야, 시장 올라 내려. 야, 많이 올랐네? 많이 내렸네?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오르고 내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시황이라는 개념은 저는 선물 옵션 매매를 하고 파생 상품, 소위 말해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방향성 게임을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리려는 핵심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무너지면은 장은 하락으로 가는 것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올라타면은 상승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이 제가 매매를 하고 말씀드리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분 동안 집중해 보시면 저 사람은 끊임없이 기준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기준에서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노란 톡방 안에 와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장자방님의 단톡방에 들어와 보니 이 톡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준을 계속 말해줘요. 자, 여기 올라탔으니까 이제 상방을 어디까지 보세요. 여기 내렸으니까 하방을 어디까지 봅니다. 자, 이쯤에서는 청산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하는 매매의 논리니까. 자, 그럼 보세요.
기본 개념만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방향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한 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해야 상승한다고 말해야 될 거냐. 결국 기준점인데 다시 말해서 기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제시하는 것이 저는 시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통 증권 전문가분들,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올라간대요. 내려와도 지금 조정이고 쉬어가는 거고 아름다운 눌림목이고 세상에 아름다운 조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 들고 있는데 두들겨 맞아. 내 계좌가 10%래. 아름다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그죠? 말씀이 좀 과했나요? 아름다운 조정은 없어요. 알고 두들겨 맞아도 아프고요. 모르고 맞으면 더 아픈 게 조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준점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는 저희 노란톡방, 단톡방 안에서의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425를 기준으로 저는 제시를 했고요. 위에서 놀면 1차 28 그리고 2차 33에서 36을 보자였는데 오늘 올라갈 때는 이번 주에 432.15가 고점이었죠. 조금 미달했어요. 안타까웠죠. 이게 제가 제시하는 시황입니다. 두 번째, 아래서 놀면 25가 4회하게 되면 1차가 22.50, 2차가 20 내외까지 정확히는 톡방에는 뭐라고 썼냐면 419 초반이라고 해서 19.2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깨지면 장은 여기까지가 눌림의 한계 되반등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추세는 하락으로 꺾인다라고 이번 주 시황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오늘은 제가 선물옵션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파트에서 여러분께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주식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떤지, 어느 섹터가 올라가고 어느 섹터가 내려가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보다 보면 여러분 이걸 왜 보는지 아세요? 왜 보는지는 알고 보십시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제일 세게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걔가 다시 올라갈 때 제일 강하게 가는 주도주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지금 한 달 반 동안 팍스TV 강의하는 내내 드렸던 얘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수가 조정할 때 장대음봉 10%렇게 엄청나게 크게 빠져요. 그 종목들 배제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섹터별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섹터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가장 제가 중심을 뒀던 게 2차 전지 섹터였어요. 얘가 올해 2021년도에 가장 강력한 2차 전지 섹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 자동차, 여행 레저, 그 다음에 타이거, KLX, BK 뉴딜 여기까지가 제가 다뤄드렸던 소개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어디까지 살펴드릴 거냐면 철강, 운송, 에너지화학, 건설, 게임, 필수 소비재까지 모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업종들이 어떤 섹터가 조정을 많이 받고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하락장에도 버티는 되게 강력한 놈은 어떤 놈이냐, 여러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얘는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없어요. 예, 얘는 삼전 없어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반도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반도체에 올인되어 있는 것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SK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 사실은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둘 중에 뭐 할래라고 물으면 이 두 종목만 할 것 같아요. 왜? 이 차트가 제일 예뻐요.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등락이 좀 있어요. 이 중에 몇 개 고를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공부했었고. 그러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종가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얘가 올라올 때 반도체를 보시면 여러분 차트 논리에서 이거 아세요? 보시면 밑에서 매집을 주고 들어 올려요. 전형적인 급등주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달고 주저앉아. 근데 주저앉는 놈이 이 장대 양봉에서 저가를 깨지 않는 선 한 절반쯤에서 버텨주는 차트, 제일 예쁜 차트예요. 이게 세력주 매집 차트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는 얘는 어디가 되냐면 직전 고점을 넘는 것이 1차 관문이 되고요. 얘를 넘게 됐을 때는 이 폭까지 올라가요. 한 윗단계까지. 그러면 윗단계에서 장이 버텨줄 때 눌림목이 센 놈이면 여기 돌파된 요 가격을 안 깹니다. 근데 얘가 무너지죠. 그러면 뭐냐면
목표가 다했다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의 반도체는 추세로 보기보다는 등락의 변동성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진입 가격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 눌림 목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인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살짝 무너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얘 조정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어디까지가 눌림일까요? 여기 있는 앞에 저점 자리, 이 자리 정도가 아마 눌림일 것 같은데요. 얘가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버텨주고 견고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섹터, 3월달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깨진다면 반도체가 좀 망가지겠죠? 사이클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시총상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30% 될 겁니다. 20% 이상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향 받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당장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24,660원 이 자리를 올라타서 2, 3일 안에 음봉 나왔죠? 이틀, 3일. 그러면 내일 금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월, 화 안쪽에 얘는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회복해 준다면 반도체가 살아날 거예요. 반도체는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밑에 자리 찍고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무너졌던 가격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하루 이틀 확인한 이후에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자, 2차 전지 보십시오. 2차 전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고 있는 가장 주도주, 짱짱한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어떤가 보실까요? 반도체랑 좀 다르죠. 눈에 보이세요? 예, 보시면 지금 지수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되게 짱짱하게 움직인다는 게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최근에 장이 조정하는 내내 한 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하지만 저점을 높여갑니다. 고점을 아직 넘기진 못했어요. 만약 얘가 뚫고 간다면 자, 이번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 가장 먼저 1번으로 치고 갈 종목 저는 2차 전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성 종목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얘네들이 뛴다면 2차 전지가 뛰겠죠. 만약에 얘가 뛴다면 개별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저 세 종목 고려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종목 고르기 쉽죠? 종목 추천 필요 없어요. 내가 섹터 보면서 어떤 놈이 센지 센 주도군 안에서 시장이 돌아설 때 그 종목들 째려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걔가 1등 줍니다. 아셨습니까? 예, 종목 추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 자동차 섹터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21년 올해에 여러분 제가 제일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관련 종목들입니다. 얘네들이 가장 대장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애플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대차가 엄청나게 오르고 기아차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거 아니야. 우리 사실 무근이야. 니네 비밀 협약 안 지켰어. 이런 얘기 뉴스 한번 뻥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의 자존심이 금이 갔고 또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가 훅 떨어졌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에서는 지금 비중이 뭐냐면 기아차 21.8, 현대차 20.3, 현대모비스 15.96.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관련되는 종목들만 대충 계산해도 한 45%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이 세 개 종목 말고 다른 것들은 그냥 살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 관련해서 내가 좀 욕심을 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만약에 세력주라고 해서 즉 급등주를 찾겠다고 하시면 제가 차트 모양이 예쁜 걸 하나 권해드리면 세방전지라는 종목이 상당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잘 뛰어 올라가는 종목이 만도하고 현대위아예요. 소형주에서 보시고 싶으면 중소형주 이 정도 관심 갖고 보시다가 타이밍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까요? 얘 뭐랑 똑같죠? 차트 모양새가 아까 우리 봤던 반도체랑 똑같은 거 눈에 보이세요? 밑에서 매집 구간 급등해서 윗꼬리 눌림목 지지가 쫙 쭉 치고 올라오다가 윗단 놀아서 이렇게 가다가 눌려요. 똑같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지켜야 될 가격에서 등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왔다 갔다 하다가 여섯 번째 음봉 하나로 툭 떨어졌어요. 1.9%. 자, 거래일수로 3거래일. 오늘 목요일이죠. 금, 월, 화. 원래는 월요일이고요. 조금 그래도 아쉬우니까 버틴다면 화요일 정도 안쪽에 다시 한번 올라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여행 레저. 제가 추천했던 ETF 섹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강원랜드, 호텔신라, 하나투어, GKL, 한질칼 쭉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움직일 때 여러분 여행 레저나 필수 소비재 쪽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조정장일 때 더 이상 돌고 돌 섹터가 없을 때 이쪽으로 많이 매기가 쏠려요. 그래서 지수 상승이 막 하고 있어 얘네들은 오히려 못 가요. 지수가 갔다가 푹 빠지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형식으로 횡보할 때 얘네를 매집하면은 먹기가 좋습니다. 사이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매매하시기 편할 것 같죠? 다음. 그러면 얘 보세요. 얘 보면 이미 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디냐면 돌파된 가격을 아직은 지키고 있더라.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게 지켜지는 한은 시장을 나쁘지 않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장이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여행 레저 살래 말래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얘는 좀 나중에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도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장주들, 빨리 갈 것들. 물론 길게 보시면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 이번에 백신 맞는 게 뭐 3월이니 4월이니 5월이니 말들이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효과가 생기고 사람들이 여행을 예약하고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주식은 증권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얘들이 다른 주도주들이 다 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가고 나면 그 다음 타자로 움직일 거예요. 눈여겨보시다가 종목들 이번에 하락 끝나고 나서 턴 어라운드에서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주도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꼭지 찍고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욜로 분산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명절 전에 대박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권해드렸어요. 타이거 KRX BK 뉴딜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 그다음에 게임주, SDI, LG화학, 그다음에 셀트리온,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는 종목은 몽땅 몰아놨어요. 지수가 빠져도 잘 안 빠지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얘가 빠지면 종목이 빠진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냐 약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종목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명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얘는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조정받을 때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눌림받고 지켜요. 올라갔다가 이 고점대에서 버티다가 돌파돼서 갔으나 지금 얘는 뭐죠? 고가놀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음봉 나왔지만 아직 깨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마디가가 13,550원인데요. 얘가 무너지게 되면 시장 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얘는 가격 조정을 하지만 심각한 조정이라고 판단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중요하다. 여기가 무너진다면 장 조정을 어디까지? 12,800원대까지는 무너져서 여기서 지키고 올라가면 이 자리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는 자리고요. 그게 아니고 장이 여기서 2, 3일 안에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면 지금 내려오는 시장의 조정은 견딜만한 조정이다. 슬슬 사도 될 조정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어디까지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안쪽에 안 깨졌을 때. 그러면 시장은 견고한 조정. 만약에 내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3일 안쪽에 이 가격이 깨지잖아요. 시장에 지금 주식 접근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예, 현물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세다는 놈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철강이요. 시간이 많이 갔군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포스코, 고려아연, 동국제강. 자, 철강은 왜 필요합니까? 산업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걔가 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뭐가 되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리값, 철값, 은값, 특히 은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구리값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강 회사가 가격이 오르면 똑같은 양을 납품하더라도 받을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실까요? 근데 얘를 보시면 얘가 주도주냐 아니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좀 전에 반도체나 좀 전에 2차 전지나 좀 전에 자동차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 얘네가 이 고점권 위에서 놀고 있었죠. 얘는 이미 어떻게 해요? 조정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우리가 종목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까요? 적게 실어야 될까요?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놀고 있는 센 놈들의 물량을 많이 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을 운영합니다. 위에 것들에다가 한 3천만 원, 2천만 원 했다면 얘는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지 여기다 3천, 5천 원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지정하는 조율하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다음. 자, 건설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얘기가 많아요. 포스코케미칼, 현대건설, GS, 삼성엔지니어링. 얘는 전부 해외 수주입니다. 아시죠?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해외에서 수주가 시작이 된다면 얘가 좀 움직일 거고 현대산업개발 나머지는 거의 다 국내 내수예요. 근데 얘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져 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건설주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아까 주도주만큼 세진 않지만 좀 전에 섹터 뭐였습니까? 철강보다는 보세요. 위치 파악하실래요? 자, 철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서 빌빌거리죠? 근데 여기 보실래요? 자, 건설 차트 보실래요? 위에서 놀죠. 그럼 얘는 오늘 윗꼬리만 달았을 뿐 건설에 나쁜 게 있을까요? 없죠. 자, 거기다 또 하나 얼마 있으면은 3, 4월 달에 우리 저기 뭐 서울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약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죠. 그죠? 예, 이번에 국토부 장관 바뀌면서 뭐 5년 뒤에 뭐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선거용일 수도 있고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건설 관련 얘기들, 재건축 풀겠다, 재개발 풀겠다, 서로 선거 후보들마다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건설 경기 살아날 거다. 그러면 제 생각은 선거 전까지는 건설이 괜찮다예요. 보통은 선거 전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아직 이 이슈 울거먹을 자리 한 보름에서 3주, 4주 정도, 2주에서 4주가량은 울거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건설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여러분이 고르십시오. 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LG화학, 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굉장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좋은 회사들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좋은 걸까요? 그 회사의 사장이 예뻐서? 회장이 마인드가 좋아서?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도주군이냐, 매출이 좋으냐, 향후 성장성이 좋으냐, 지금까지 매출과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좋으냐, 다 빼고 부채 골목을 다 빼고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혹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흑자인데 더 많이 흑자를 내고 있느냐 이해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저는 에너지화학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매집군이 있죠. 그리고 올라와요. 그리고 내려올 때 아까보다 어때요? 우리가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반도체를 볼 때 자동차 반도체 차트 기억하십니까? 얘는 이만큼 빠졌다 올라왔다 이만큼 빠졌다 올라왔다 해요. 근데 에너지화학은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인 주종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음봉이 떨어졌지만 지지가 여기 두 개 선 있죠? 정확히 가격 알려드릴게요. 24,400원이에요. 저거 무너지면 조정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견고하게 버텨주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유가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예, 유가입니다. 그래서 화학제품 유가 관련들이 예전에는 기름값이 요즘 주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에는 기름값이 뭐 1,200 얼마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400원대, 1,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화학, 에너지화학 쪽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세금 비중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얘들이 짱짱하게 버텨주는 거고 그렇다고 이 종목이 급등하느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게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맘먹고 여러분 산업 섹터 전부 다 훑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강의해야 될 시간 여기다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오늘 장 빠져서 불안하시잖아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상승만 해야 주식은 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그래요. 선물옵션만 아는 분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이 하락할 때도 있다. 또 상승할 때도 있다. 근데 내가 주식들은 내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올라야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선물옵션 어떻습니까? 장이 빠져도 수익이 난다니까요. 하락 방향만 보면 돼요. 오늘 제가 이따 2부 강의 때 그 설명 드릴 거거든요. 염두에 좀 두십시오. 자. 게임주 보시면 얘는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매집했다가 잠깐 올라와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매집하면서 애를 먹이다가 되게 계단식 상승으로 게임주는 가요. 그러다가 꺾일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 딱 아래 꼬리 단자리 있잖아요. 얘가 무너지는 순간 얘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게임주를 지금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려왔을 때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수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저 게임주는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일대 주로 주목을 받던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목받는 거거든요. 근데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하되 신규 편입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입니다. 필수 소비재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LG생활건강, KTNG,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통 언제 사이클로 움직이냐면 주도주가 움직이고 나서 갈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건설, 해운,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가는 것들이 이 필수 소비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뭐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여행, 레저 이쪽입니다. 그래서 필수비자랑 여행 레저를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보이시나요? 예. 근데 얘는 직전 고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수 소비라는 것은 폭발적인 수요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장이 좀 안 움직이고 많이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 다 내려가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소비재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마트를 여러분이 사시든 아니면 LG생활건강을 사시든 KTNG 담배를 엄청나게 누가 많이 핍니까? 갑자기 홍삼 많이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LG생활건강 여러분 비누를 내가 LG생활건강 먹여 살리려고 샴푸를 막 머리를 한 3번씩 4번씩 감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수요가 그냥 꾸준하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 주도주군의 차트를 몽땅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도주군 3개 정도는 아직 짱짱하게 견조하게 버티고 걔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것은 가격 조정을 병행하긴 하지만 아직 기간 조정인지 가격 조정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기는 어렵다. 단 미국장이 빠진다면 제가 여러분 여기 지금 팍스TV에 강의를 올 때 1월 달 초에 제가 첫 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조정이 올 텐데 아마 1월 말에서 2월까지 조정일 거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2월 말 빠르면 2월 말 내지 3월 초 정도의 조정이 끝나고 3월 달과 4월 달은 좀 올라가는 장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1월부터 했던 얘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했던 강의를 1월 첫 주부터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2월 달은 한 달 동안 조정이고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면 시장이 거의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파동을 보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어드렸고요. 평소에 제가 주식 쪽 강의는 15분 안에 끝냈는데 오늘 26분 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으로 매주 목요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강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 섹터가 잘 가면 내일은 또 이 섹터가 가고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2차 전지서부터 반도체 잘 가는 주도주 섹터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꼼꼼하고 자세한 강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좀 만나뵙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쉬우신 분들 홍당무 장자방 노란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요즘은 입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칭하고 있는 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는 또 선물 옵션 매매 비법 강의 자리 노란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하셨다가 방송 끝나는 시간에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어서 강의는 또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앞에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그 노란톡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 참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저기 되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드셔서 여기 TV 앞에 이렇게 가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네, QR 코드를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켜가지고 갖다 들이대시잖아요. 그러면은 링크가 떠요. 링크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방금 제가 드렸던 다양한 섹터별 차트들이요. 보시면 수평선을 그려놨어요. 이게 마디가예요. 뭐냐면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됐고 이걸 넘어가면은 크게 오르고 이게 무너지면 크게 빠지는 그래서 제가 그 가격들을 섹터별로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방송에서 쓱 지나가잖아요. 근데 톡방 안에 제가 지금 PPT 자료로 40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게끔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방에 오셔서는 뭐 제가 여러분께 뭐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밥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무료입니다. 오셔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핸드폰 들고 TV 앞에다가 카메라 켜서 들이대기만 하면 자료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 뭘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돈 100원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셨죠? 저 부담 안 줘요. 저도 말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톡방 막 울리고 저희 방은 그런 거 없고 꼭 필요한 얘기밖에 안 하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오늘 장이 많이 빠져서 이상하게 보니까 목요일마다 제가 팍스경제TV에 강의를 오는데 방송 출연한 날마다 거의 장이 빠져요. 재미있는 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엄청 춥거나 그렇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맑았는데 춥네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지수가 빠지는 날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도 수익을 많이 내죠. 근데 오를 때는 주식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종목 잘 고르세요? 상승장에서 오르는 거 난 무조건 잘 고를 수 있어요? 어렵죠. 그죠? 근데 장이 빠져요. 그럼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장에서 안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 잘 고를 수 있으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 선물 옵션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은 지수가 내려갈 때는 주식으로 방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내가 주가 하락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고른 종목이 오르면 베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내 건 안 오르고 다른 것만 올라가는 상승장이면 난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면 될까요? 선물 매수하면 돼요. 콜옵션 사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섹터들을 저는 그냥 러프하게 잡고 이야기하죠. 이쯤에 오면 적당히 사시면 되고 이쯤에 오면 적당히 파시면 돼요. 왜? 정교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정교한 거는 선물 옵션으로 해요. 그래서 매일 데이 트레이딩은 선물 옵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익을 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주도주 섹터들, 대형주들은 그냥 모아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충분하게 빠졌다 혹은 여기 돌파되면 더 가겠구나 그 가격대에서 더 사요. 자, 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지가 저항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이라는 논리로 장을 봅니다. 저는 이 기준점에서 장이 위에 있으면 나는 눌림에 사거나 돌파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저항가 목표가까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팔아야 되겠죠. 손절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매도라는 걸 통해서 내려가는 만큼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개념 먼저 이해 잡고 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 오늘 목요일은 제가 방송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시간이 없어요. 바로 넘어오고 정리할 시간이. 그래서 월화수 이번 주 3일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월요일 날 저는 이렇게 제가 오전 8시 51분에 저희 노란 톡방, 단톡방 안에서 이렇게 글을 제가 남깁니다. 오늘의 기준점은 425예요. 넘어간다면 상방으로 보시는데 1차 27.50, 2차 439근까지 열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승의 고점이 27.55인데요. 이 가격 넘는 상승이라면 한 433에서 36 정도까지는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번 주에 425가 붕괴한다면 이게 주간 시황이에요. 왜냐하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월요일 날 드리는 건 주간 시황을 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제가 보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번 주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425 깨진 다음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얘는 1차 22.50 여기서 지키느냐? 그 다음에 2차가 19에서 20인데 최대가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휴 동안 신고가 갱신을 했고 유동성 풀어서 부양책이 나온다는 이런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안 좋은 점은 이제 단기에 나올 호재는 다 나왔다. 이해하실까요? 이게 제가 월요일 날 아침 8시 51분에 쓴 글이에요. 그런데 악재가 나온다면 상당폭 조정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죠. 그렇죠? 미국장 살짝 조정 나와도 우리장 완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상승 시세는 이번 주에 취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조정. 금요일부터 저는 금요일부터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타이밍까지는 못 맞춰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날 어땠냐면 아침에 8시 51분에 쓴 건데 11시 26분에 뭐라 그랬죠? 26 기준점에서 올라가네요. 장중 매매자는 28에서 30 정도에서는 챙기세요. 왜? 여기가 장중 고점이니까.
이해하십니까? 추세가 30을 가고 33을 가고 36을 가더라도 당일날 진폭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25 부근에서 샀어요.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당일 고점이 될 수 있는 가격에서는 청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게 보실 분은 좀 더 가보시죠. 장중 매매자는 28 이상에서는 반 이상을 청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은 상방인데 많이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줄 때 좀 챙기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도록 수익은 줄 때 챙깁시다. 이게 여러분 장중 트레이딩 스킬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상승 방향의 대응은 어떻게 한다? 눌림 시에 지지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항이 되던 가격이 돌파되면, 그죠? 저항이 되던 가격이 돌파됐을 때 상승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다? 돌파 시에 추격 매수한다. 이게 상승장. 상승장에서 눌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주로 돌파 매수 추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눌림 시에 매수가 강할까? 저항 돌파 시에 매수가 셀까? 당연히 돌파되는 게 세니까 많이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날의 차트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15일 날 월요일입니다. 자, 보시면 일봉이에요. 일봉을 제가 작도해 놨는데요. 보세요. 여기 297부터 저가부터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왔던 여기 눌림목 그리고 여기 저가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크게 바라보는 수렴이 됩니다. 작년 10월경부터 9월, 10월 말부터 쭉 연결하게 되면 이 하단을 아직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으로 아직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월요일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근데 월요일 날 기준의 종가의 일봉은 이봉입니다. 보이시면 이 추세대가 448.10의 고가, 그 다음에 37,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얘는 27.55450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위의 상단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대를 우리가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푹 넘어가 버려요. 그럼 뭐죠? 추세대의 돌파.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 가격을 뚫을 때 장은 세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저항을 뚫을 때. 그렇죠? 저항이 되던 가격. 자, 그래서 이날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다? 425라는 게 계속 저항이 되던 가격이라 이 기준 가격을 넘게 되면은 장의 방향은 상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봉에서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큰 그림 먼저 머리에 넣고 갑시다. 다음. 그래서 이날 당일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밑에가 425, 위에가 428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425 부근에서 매수하죠. 428 부근에 팔죠. 425 부근에서 매수하죠. 28 부근에 팔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서 사죠. 팔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짧게 단타 청산, 매매할 기회가 없네요. 그럼 여러분 노란 톡방에 올라온 글만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 몇 번 있을까요? 425 부근에 1번, 425 부근에 2번, 425 부근에 3번. 세 번의 매매 기회가 2포인트, 2.5포인트, 3포인트의 기회들을 주네요. 그러면 노란 톡방 여러분 쓸모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유익하죠? 다음. 그러면 얘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느냐라고 볼 때 제가 그동안에 눌림목의 콜옵션 매수 진입 가격을 늘 이야기했잖아요. 반대예요. 그러면 장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콜옵션은 상승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올라갈 때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죠? 풋은 장이 하락해야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논리를 바라보시면 풋옵션이 어떻게 저항해서 맞고 죽어요. 이 가격만 보면서 오케이 맞고 죽는구나. 그러면 아까 상방 볼 수 있겠다. 옵션 기준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요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하락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강의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목요일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목요일 시간 이외에도 도움 받아보시면서 강의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는 시간 동시에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비법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50분에 정확하게 방송이 끝날 예정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방송에서만 노란톡방을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외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런 기법 자료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저희 QR코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상승의 경우 하나만 더 살피고 하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보시면 제가 이날은 어제 고가 28.50을 넘는 게 중요하다. 돌파되게 되면은 1차가 430이고 2차가 33.50 정도까지 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 제가 이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9시 27분에 31 돌파 중 시황 방향 좋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9시 39분에 여러분 청산하는 가격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하는 사람 혹은 대형주 주식 종목을 할 때 저는 431에서 32 정도가 청산 자리입니다. 장중 매매자라면 왜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완만하게 제가 풀어서 카톡을 톡방에다 글을 썼습니다만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가 장중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산하시면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게요. 자,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이날 돌파돼 가지고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섰어요. 그리고 요날 보세요. 얘는 지수가 훅 올랐다가 아침에 강하게 올랐다가 윗골이 상당히 길게 망가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수가 정말 상승하는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렴대가 요 자리가 지금 얕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던 차트거든요. 이렇게 수렴을 돌파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크게. 이해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도치봉 만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해. 이게 진짜 상승이에요. 수렴 돌파. 근데 얘는 수렴을 돌파해 놓고 장대봉이 아니라 샛별. 그러면 다음 날은 무조건 강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전에 뚫긴 뚫었어. 32.15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게 밀려버리네.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얘는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기보다는 단기 상승, 단발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서 31, 32에 청산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가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실까요?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은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리기를 427.50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키고 올라갈 때 1차 목표가가 430부근이었어요. 근데 얘를 돌파하지요. 그쵸?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서 여기 31을 돌파 중에 이때 제가 단톡방을 써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랬냐면 31에 32 사이면은 일단 청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장이 어떻게 되냐면 흐지부지 하면서 계속 빠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얘가 강하게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올라갈 거면 강하게 가다가 내가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430 가격을 넘었으면 이 30은 깨지 않는 조정이던가 아니면 27.50을 지키고 올라가던가 이런 패턴일 때 상승세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이쯤에서 끝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상방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미국장 조금만 삐끗하면 빠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번에 보세요. 수요일 날 걸 보시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가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수 아까 보셨잖아요. 얘가 427.50부터 올라가서 430 그리고 올라가서 432까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부터 밀려. 그러면 30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깨져버려. 그럼 뭐죠?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된다면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붕괴 이탈 시에 추격 매도가 되고 이때 추세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수요일 날 제가 톡방을 말씀드릴게요. 이날 뭐라 그랬죠? 지난주부터 월요일 날 제가 힘의 중심축은 425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붕괴하고 시작한다면 반등 시도마다 425 회복하느냐.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시장은 하방 대응에 집중해야 됩니다. 몇 시에 보낸 겁니까? 오전 8시 46분 장 출발 전에 제가 보내는 글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톡방이 유익하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우 유익합니다. 그죠? 지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런 방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저 승률이 굉장히 높다면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1차 목표가 422.50, 2차 19.20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9.20 자리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장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죠? 제가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25자리가 붕괴되면 붕괴 매도로 20.75 정도까지 하락인데, 자, 421부터는 좀 수익을 70% 정도는 청산하세요. 그리고 얘가 되반등 나오면 또 수익을 토하게 되니까 정리하세요. 시기적으로 10시 06분이에요. 시간 기억해 놓으시고요.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되반등 나오면 수익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비우고 챙겨가는 매매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응의 스킬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들 써주시고요. 그래서 420을 청산하고 나서 매수로 단타했는데 424 정도에서 막혀요. 그래서 그만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어저께 수요일 날 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일봉을 보셨습니다. 하나, 둘, 돌파서 얘가 양봉서야 되는데 십자도 찌었고, 그 다음에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장중에 32까지 32.15까지 세게 오르긴 했으나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면 얘가 여기서 지키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건 희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패턴상은 제가 여기서 수렴 돌파에 요 양봉이 강하게 뚫었던 얘랑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이거랑은 힘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얘는 수렴대가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수렴을 이제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면서 이런 파동이 나오죠. 지금 지수가 오늘 종가상은 여기를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수 하단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매매했냐면 425자리 기준점. 그래서 여기서는 못하고요. 25부터 매도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보시면 밑에 저가를 형성한 가격이 420.5020입니다. 제가 아까 톡방에다가 써드렸던 그 글의 그 구간이에요. 21, 20. 그 라인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청산을 하게 되고 되반등을 시도하지만 결국 얘는 중심축이 25인데 25를 넘은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24.3035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만약에 내가 오버나잇을 한다면 기준점 회복하지 못했는데 오버합니까? 하면 위험하겠죠. 왜요? 시장이 해도 된다라고 표시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오버할까요? 혹시 돌파할까 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항상 확인하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좋은 종목 사면 수익이 나고요. 지수가 고점권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혹은 횡보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그런 기간 조정일 때는 우리가 사뒀다가 올라갈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수는 3266을 찍었고 선물로 448.10의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한 달 반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도 수익 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수 빠지면 괴롭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 날 수 있는 상품, 선물이 있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할 줄 모른다. 낯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주식 알고 나오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는 선물이요, 콜이요, 나는 주식이요, 우량주요, 대형주요 아셨습니까? 다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내 계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좋은 기회를 삼기 위해서 나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십시다. 제가 주말에 여러분께 무료 온라인 강의도 진행해드리고 있고 교육자료 오늘 오시는 분들께는 장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께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약 40페이지 분량입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틈이 공부자료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워낙 꼼꼼하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많은 자료들 저희 지금 방송 진행하는 중에만 노란톡방 무료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분 땡 하면 문이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비법 강의 자료 50분에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주말마다든 무료 강의 저희가 목요일 시간 짧잖아요.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